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등사의 남문으로 들어와서 전등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전각들을 돌아보면서 전등사가 같은 문화적인 역량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동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양현수 장군의 그 전적비가 있는 곳을 통과해서 이제 대웅전의 전각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역량과 가치, 그리고 이제 그 정족산 사고에 이르기까지를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불교의 진원지임을 증명하듯 경내에서 마주하게 되는 양원수 승전비. 수많은 전란 속에서 조선 왕실의 문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흔적 중 하나다. 바로 지금 제가 양원수 장군 그 승전비 앞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동문으로 들어온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양원수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조선조 말의 무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인양요라고 그러죠. 1866년도에 프랑스 함대가 이 강화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곧바로 전등사로 쳐들어옵니다. 전등사로 오게 된 까닭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등사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를 정족산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고에 있는 것을 약탈하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스님들이나 또는 그 사고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이리로 쳐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원수 장군은 나중에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고 이 초지진으로 그 강을 건너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스님들과 그리고 그 사고를 지키는 군인들과 합세해 가지고 불란서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물리치면서 이 안에 있던 조선 왕조 실록을 비롯한 기록들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고종 황제의 명으로다가 이제 이런 성전비를 세워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등사와 이 양원수 장군은 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기에 그 성전비가 서 있는 겁니다. 전등사의 한가운데 한 단 높게 자리한 전등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보전. 규모는 작지만 단정한 결구로 조선 중기 건축물로서 으뜸으로 꼽힌다. 저는 지금 전등사 대웅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전등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죠. 근데 우리가 그 문로인 대조로를 들어서서 올려다보면은 바로 막돌로 쌓은 석축기단 위에 대웅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기단의 높이가 보통 평범한 높이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여가지고 대웅전의 격을 높인 것이죠. 그래서 대조로에서는 약 한 15도 정도 이상을 올려다 봐야만 이 대웅보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웅전이 갖고 있는 그 격을 좀 높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웅전이 특징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네 모서리의 기둥입니다. 네 모서리 기둥을 다른 기둥에 비해서 더 굵고 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높게 했습니다. 높게 함으로 해서 이 처마가 이 네 모서리가 위로 약간 들렸습니다.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 이제 그 기둥 위에 지나가는 평방이라고 있는데 이 평방이 똑바로 된 게 아니라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그 건축적인 그 재미, 그런 그 시선의 처리, 이런 것들은 이 전등사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리고 이제 물론 조선 중기에 지은 건물이죠. 이제 조선의 광해군 때, 광해군 13년인가 그때 이게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포 양식은 물론 다 갖추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주심포와 그러니까 기둥 위에 있는 포작과
공간포를 넣어서 이 지붕을 받치는 힘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모서리 기둥을 높이 해서 건물을 이렇게 나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대웅보전을 각인시키는 또 하나. 대웅보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인데 여기엔 업보와 번뇌를 말해주는 전설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것이 네 모서리에 있는 우리가 나부상이라고 부르는 어떨 보면 원숭이 같이도 생겼습니다만은 그 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찰에다가 이런 더군다나 사찰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대웅보전에다가 이런 나부상들을 만들었을 것이냐.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설이 재미있어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 건물을 지을 때 도편수라고 그럽니다. 건물을 짓는 대목이죠. 이분이 요 아래 사하촌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오르내리면서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 아마도 이 사하촌에 있는 한 주모하고 눈이 맞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불사가 다 끝나면은 우리 결혼해서 삽시다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건물이 거의 완성돼 갈 무렵에 내려가 보니까 그 주모가 없어진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도편수가 이 평생 너는 건물에 가서 이 건물을 떠받들고 지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부상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재미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요 나부상들을 보면은 어떤 상은 두 손으로 위에 떠받들고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은 한 손으로 떠받들고 있고 이런 모습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상이고 그 전설과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또 받들고 있는 포즈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건물을 감상하면서 하나의 뭐 재미난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익살과 풍자 속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확인하고 법당한 부처님과 마주한다. 석가열애를 주존으로 아미타열애와 약사열애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지금 전등사 대웅보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은 맨 먼저 석가열애와 아미타열애 그리고 약사열애 즉 3세부를 모신 이 불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분 부처님이 맨 먼저 맞이해 주죠.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좀 크고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열애 부처님은 조금 작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지금 보물로 지정돼서 많이 이제 우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목조로 만들었습니다. 목조 조각 중에서는 상당히 조각 솜씨도 좋고 그리고 보존 상태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호라든가 수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의습, 옷주름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아마도 처음에 지금처럼 두껍게 개금이 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그런 그 아주 산뜻한 그런 조각 솜씨를 보였을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보궁형 닷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궁형 닷집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용이 여러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9마리 용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구룡 9마리 용이 관욕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큰 법을 널리 지키고 널리 펴고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봉황도 등장을 하고 극락조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건물 천정 쪽에는 많은 극락조가 등장을 하지만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것은 극락조보다는 봉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만큼
임금과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격을 가진 부처님으로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런 조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생동감 넘치는 용의 모습들이 특히 위에 이제 닷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은 특히 전등사 대웅전의 이 보궁의 모습은 아주 화려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냥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퇴색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처님의 대좌인 수미단. 아름답고 화려한 장엄 속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다시금 찬탄하게 된다. 아마 우리나라 수미단 중에서 몇 군데 중에 이 전등사 대웅전의 수미단을 우리가 손꼽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밑으로 한, 둘, 셋, 세 단으로 돼 있고요. 또 위에도 한 단으로 이렇게 조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맨 아래는 우리가 귀면이라고 부르지만 아마도 용의 아들이 얼굴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쭉 이제 아랫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요. 그 세 번째 단에도 뭐 이렇게 과꽃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 또 연꽃도 같이 피어 있고요. 여러 가지 꽃들이 이제 장엄이 돼 있고 이제 그 단 위쪽에 올라오면은 그 위쪽에는 이 화분 분재 위에 또 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장엄을 해놔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공화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 그 공양을 하기 위해서 바치는 꽃 그런 공화를 또 위에 이렇게 쭉 해놨죠. 아마도 이 수미단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찬탄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아마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거 이제 대목이 아니고 소목장들이 하는 일인데요. 아마 대단히 그 능력 있고 훌륭한 이런 소목장들이 많이 이 불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대에 이런 그 조형미를 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거뭇하게 변해 세월의 때가 묻어나는 천장 역시 범접할 수 없는 고졸한 멋이 가득하다. 여기 지금 천정은 우물반자를 했죠. 그래서 우물천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우물천정의 반자마다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장엄한다고 그러죠. 이 부처님의 세계를 아주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장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천정에도 많은 그 용이 등장하고 극락조가 등장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법당 안에 모시게 되고요. 마치 내가 극락 또는 정토 세계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그 정토의 아름다움을 여기 표출해주는 그런 조각들이죠. 그리고 이 법당 안에 벽, 천장 이런 곳에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 보면 낙서인 줄 알 텐데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 군인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스님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의 기록을 남기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처님 덕으로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글씨들이죠. 대웅보전에서 고색 창연한 멋과 부처님을 향한 찬탄을 확인한 후 발걸음을 옮긴 곳 정족산 사거다. 불심을 바탕으로 전등사가 수호해온 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민족의 혼임을 깨닫게 되는 장소인데 우리가 사고라고 하면은
나라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곳이죠. 주로 우리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실록, 그리고 이제 왕조에서 행사했던 의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는 이렇게 한 군데 두게 되면은 만약 화재가 난다거나 도난을 당한다거나 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임난을 겪으면서 충주, 성주, 그 다음에 춘추관, 요 세 군데 것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불탔고 훼손돼서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전주 사고에 있는 것을 서울로 다 옮겨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복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더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강화도 마리산, 오대산, 그리고 묘향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보관을 했는데,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걸 겪게 됩니다. 이번엔 북쪽에서 침입해 오는 거예요. 마리산에 있던 것을 갖다가 여기 전등사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서 바로 지금 이 사고가 그때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직접 와서 열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주로 보관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의궤 일부가 아까 양현수 장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때 프랑스 군대가 여기를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그 의궤들을 훔쳐갑니다. 그 의궤 중에 일부가 최근에 이제 반환을 받아 갖고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현재 이제 귀장각으로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나 의궤는 일부 도난 당했지만 조선 왕조실록은 그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특히 조선 왕조를 기록하는 중요한 역사가 됐죠. 부처님의 비호 속에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던 전등사의 위상. 오늘 왜 우리가 이 사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조선이 중기 이후에 여러 가지 전란을 겪으면서 이 사고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꼈고, 거기에 우리 스님들의 외호를 받고자 해서 사찰에다가 이렇게 사고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사고 네 군데가 모두 다 사찰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전등사는 바로 사찰 뒤에 불과 100m 위쪽에 있었고요. 우리 전등사 스님들이 애환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병인 양요 때 불란서 군대가 여기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직접 대면해서 싸워가면서 지켜낸 곳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사고를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 스님들이 그것을 지켜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여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등사가 품고 있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앞에서 사뭇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부처님의 도량 전등사다. 오늘은 전등사의 동문, 즉 삼낭성의 동문, 뭐 요즘 와서 정족산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동문을 들어와서 우리 양원수 장군과 병인 양요의 문제 이런 것을 둘러봤고, 그 다음에 큰 법당으로 들어가서 큰 법당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조선 중기의 그 불교 조형이 얼마나 웅장하게 꽃을 피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족산 사고까지도 둘러보면서 우리 스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는가 하는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한국 불교가 얼마만큼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에 크게 기여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그 불자들이 좀 더 우리 불교 문화의 융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힘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중심에서 수호자 역할을 해왔던 전등사. 호국 불교의 도량으로
결의 혼을 지켜온 노고가 켜켜 있어요. 전등사가 가진 역사와 불심의 깊이는 그만큼 견고하고 경건하다.